과학이 억압당했다고 하면 우리는 늘 같은 장면을 떠올립니다. 불타는 책, 처형당한 사상가. 그런데 어떤 생각들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는데 사라집니다. 이오니아의 과학적 사고는 그렇게 사라진 쪽에 더 가깝습니다. 이 설명은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믿습니다. 새로운 생각은 위험했고 그래서 탄압받았다고. 이 설명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정말 그 사상은 위험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굳이 선택하지 않았을 뿐일까요? 이오니아에서 시작된 질문들은 신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뒤엎자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신을 부르지 않아도 자연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묻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질문은 처형당할 만큼 위험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쓸모없어 보였을까요?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역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상식부터 잠시 그대로 둡니다. 이오니아의 자연 철학자들은 급진적인 사람들이었다고. 그들은 세상을 신화가 아니라 자연 자체의 원리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번개가 치면 신이 화를 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나면 누군가 벌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연이 스스로 움직이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분명 낯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신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없다고 선언하지도 않았고 신앙을 버리자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설명할 때 신을 부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 차이는 당시 사회에서 아주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오니아의 자연 철학은 초기에 조직적인 탄압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보면 대규모 처형도 보이지 않습니다. 금서 목록에 이름이 오르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왜 우리는 이 사상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게 되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이동합니다. 이오니아의 도시들, 특히 밀레토스 같은 곳은 한때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활발했고 사람이 모였고 아이디어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상황은 바뀝니다. 페르시아 전쟁을 거치면서 이 지역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학문은 늘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자원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철학과 학문의 무대는 아테네로 옮겨갑니다. 이 이동은 누군가의 계획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장소가 바뀌면 질문도 함께 바뀝니다. 아테네에서 새로운 흐름이 등장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이름들은 우리가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던진 질문은 이오니아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보다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자연의 구성보다 윤리와 정치가 앞에 옵니다. 관찰보다 논증이 중요해집니다. 이 변화는 자연을 부정한 결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에 대한 설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철학의 중심에서 조금 뒤로 물러납니다. 주요 질문이 아니라 부차적인 질문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멈춰볼 수 있습니다. 사상이 사라졌다는 것은 늘 누군가가 막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시간은 더 흘러 중세로 접어듭니다. 이 시기의 세계관에서는 자연은 창조주의 작품입니다. 자연 현상은 그 자체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궁극적인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오니아식 사고는 여기서 어색해집니다. 자연에는 목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초월적 의미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냥 스스로 움직인다고 봅니다. 이 질문은 위험해서 금지되었을까요? 아니면 굳이 붙잡을 필요가 없다고 여겨졌을까요? 기록을 보면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이 사상은 적극적으로 공격받기보다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필사되지 않습니다.
교육 과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큰 소리의 탄압이 아니라 작은 침묵의 반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오니아 과학자들이 모두 처형되었다는 이야기, 종교가 과학을 즉각적으로 박멸했다는 이야기, 사실에 더 가까운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정치의 중심이 이동했고, 철학의 관심사가 바뀌었고, 제도가 다른 질문을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류에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대에 들어 과학이 다시 힘을 얻을 때 사람들은 다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자연은 어떤 법칙으로 움직이는가? 목적 없이도 설명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어쩌면 이오니아에서 시작된 질문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조용히 밀려났던 질문이 다시 불려 나온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정말로 억압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선택과 무관심이 쌓인 결과일까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설명들은 어떤 질문들을 뒤로 밀어내고 있을까요? 지금의 상식은 무엇을 편리하게 만들고 무엇을 묻지 않게 만들고 있을까요? 이오니아의 과학적 사고는 불태워진 지식이었을지도 모르고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부르지 않는 질문들은 어디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을 다시 불러야 할 시점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